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코너. 오늘은 타미야의 신제품 4호 전차 G형 초기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우리 지난 박스 오픈 1탄 했죠. 예. 라이브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예. 그래서 30, 90 그때 뭐 부품판 소개 다 해드렸고, 예. 사실은 뭐 지난해 요 전에 나왔던 F형에 대해서도 또 나머지는 부품판 소개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요 내용물은 뭐 이제 충분히 소개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은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겠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보다 확실한 예. 박스 오픈은 없습니다. 요새 이제 이게 이제 수입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중에 판매가 되니까 거기 맞춰서 만든 걸 보여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약간 실물 얘기 보충 설명 조금만 하고, 네. 그러고 이제 하도록 할 건데요. 그 지난번에 우리 엘 알라메인전 2 무렵, 네. 그때부터 요 4호 전차 G형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마크 4 스페셜. 아. 네, 그래서 영국군이 아주 우선적으로 격파해야 되는 아주 무서운 상대. 장포신 대전차포를 갖췄기 때문에 네. 먼저 부셔야 된다. 네, 그랬죠.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30여 대가 있었다 예.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롬멜의 제2차 엘 알라메인전 그 직전 예. 상태에서 독일군의 4호 전차 보유 수량이 37대, 그 가운데 장포신형은 27대였다고 합니다. 네. 예. 그 무렵에 아마 그 이탈리아 전차까지 다 합해가지고 독일군이 한 450대 정도 갖고 있었는데, 아이고. 근데 알라메인전 2 때 다 이제 패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군이 그 영국군 전체 육군 전력의 50%를 여기다 쏟아부었다 라고 하니까,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영보씨가 지휘를 해도 이길 정도로 압도적인 전력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물량, 예. 풍부한 보급 예. 하에서는 사실 작전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2차 엘 알라메인전 2가 이제 일단락이 되고 나서, 예. 독일군이 남은 전차가 약 30대 정도 그랬는데, 근데 워낙 또 연료도 부족하고 극도의 물자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같이 독일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퇴각할 수 있는 전차가 4대밖에 안 됐다 그래요. 퇴각하기에도 연료가 부족해? 그렇죠. 연료가 연료도 끝장났네요. 부족하고 뭐 부품도 떨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 독일군 전차 전력이 한번 일단 전멸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무렵에 1942년 말에 미군이 모로코의 상륙을, 예. 횃불 작전에 상륙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여기까지 왔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오는 것도 시간 문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히틀러가 되려 지원을 좀 더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독일군이 패주하는 가운데서도 전체 전력을 또 보충을 해가지고, 예. 그 튀니지전 당시에 대략 많을 때는 한 145대 정도 전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예. 맞수 영국군은 기갑 전력이 뭐 대략 1000여 대가 예. 있었다고 하니까 1000대 150, 예. 1대 8, 거의 미군도 있고. 미군까지. 예. 뭐 끝장났네. 예. 그래서 145대 중에서 뭐 타이거 전차가 한 뭐 5대 내외 네. 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주로 3호 전차가 많았던 것 같고요. 예. 그 4호 전차 장포신형은 약 30대 내외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군이 아프리카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였을 때, 마지막. 1943년 4월 말, 그 당시에는 전차가 64대가 있었다 그래요. 네. 그 중에서 4호 전차 장포신형이 17대가 계속 주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G형의 아주 초기형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튀니지전 2 그 당시 벌어질 당시의 4호 전차는 포신의 머질 브레이크가 구멍이 2개, 예. 그리고 뭐 일부는 또 요 시찰창이 없어진 그런 형식들이 이제 투입이 됐다. 보다 후기형이네. 그렇죠. 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 요 정도 실물 얘기하고, 예. 이제 조립을 좀 해왔습니다. 네. 자, 예. 짠짠짠짠짠짠짠. 오. 후대네? 예, 2대입니다. 어허. 이거를 왜 2대를 했느냐? 예. 지난번에 우리 F형 있잖아요. 네. F형이 사실상 포신만 빼고 같은 키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좀 일단 첫째는 좀 비교를 해보자.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F형에는 유럽 전선의 인형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요번에 나온 G형은 아프리카 전선의 인형이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뭐 이게 2개 사가지고 뭐 바꿔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더
많은 그 활용폭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두 개를 다 조립을 해서 네. 한쪽은 요 새로 나온 신제품에는 유럽 전선 인형을 태우고 요 옛날 거는 아프리카 인형을 태움으로써 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보자. 뿐만 아니라 예. 포도 달라. 아, 그럼 당연히 포 다르죠. 색깔이 달라요. 근데 이제 요거를 사실은 뭐 요거 각자 조립을 해서 예. 인형만 바꾸면 되거든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요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요 색칠할 때 네. 우린 좀 날림 색칠을 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를 들면 점원 그레이로 칠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점원 그레이 칠하는데 이 다크 옐로우 사출색에다가 점원 그레이를 칠하면 일단 뭐 바퀴 안쪽이나 이런 데까지 다 칠을 해야 되잖아요. 꼼꼼하게. 근데 이 점원 그레이 사출색에 점원 그레이를 칠하면 뭐 바퀴 안쪽 이런 데는 색칠 안 해도 몰라.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편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장포신 지형을 점원 그레이로 칠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일단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요 사출색이 다르면 뭐 다른 건데요. 우리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거로만 생각하면 포만 달라야 되잖아. 네. 근데 아주 약간 틀립니다. 다른 게. 자, 그럼 요 두 가지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장포신형입니다. 네. 뭐 당연히 뭐 이 부분이 틀리죠, 그죠? 그렇죠. 포신이 틀리고 그 다음에 요 장포신형부터 팬더 지지하는 부분이 새로 생겼어요. 요 도구 이게 뭐 궤도 저기 하는 거라면서요. 네, 궤도 끼울 때, 네. 실제 궤도 정비할 때. 네, 그래서 요 쪽에서 요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면 요 부분이 연막탄 발사기가 일단 없어졌죠. 그러네. 네, 근데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포신 청소 도구 새로 생겼습니다. 요 만약에 포신이 길어지니까 기존에 있는 것보다 길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포를 내려놓고 그렇죠. 열심히 쑤시기. 네, 새로 생겼고 그 정도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역으로 이제 요 F형을 네. 보시면은 당연히 뭐 주포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F형에는 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네. 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장포신형에는 이게 없죠. 전방 라이트. 네. 그다음에 요 아까 저 궤도 끼우는 거 수리하는 도구는 이쪽에 있었는데 장포신에서 이쪽으로 옮겨졌고, 그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세세한 차이네요. 예.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 인형이 아프리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우리 그 독일군 유럽 전선을 보면은 이 전차에 장비품 막 싣고 한 게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보급이 뭐 금방금방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유럽 전선의 미군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퓨리 영화도 봤지만 뭐 장비품 잔뜩 싣고 다니잖아요. 한 집 싣고 다니죠. 네.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보급의 문제가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좀 짐을 많이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형으로 하게 되면은 많은 그 장비품을 실을 수 있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F형을 사서 만약에 내가 이걸 아프리카 전선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아프리카 인형들을 달고 여기다 뭐 제리캔 잔뜩 싣고 뭐 모포다 뭐다 해서 잔뜩 실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박스한테도 그렇죠. 장비품을 싣고 있는 이보다 더 많이 실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요 앞에 요 궤도 이 부분도 보통 여기 이제 막아가지고 이렇게 싣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렇게 늘어뜨려서 요 앞에다 이렇게 바퀴도 달고 뭐 이제 그런 연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 궤도 같은 경우는 물론 요 여러 가지 이제 작업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보통 우리 완전히 다 붙여놓고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붓이 가지 못하는 곳은 눈도 가지 않는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런 논리입니다. 뭐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싫어요.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요 이제 이 연결식 궤도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붙여놓으면 사실 그 다음 걸 붙이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 윗부분을 미리 색칠을 한 다음에 붙여놓고 제대로 접착제로 단단하게 붙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기본 칠하고 그렇게 해도 물론 약간 묻긴 하지만 나중에 붓으로 이렇게 수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 작업을 하고 나서 하나하나 붙여줘가면서 붙이면은 이것도 편하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 같이 한 두세 칸으로 분리를 해서 나중에 떼어서 이렇게
색칠해서 다시 붙여주는 네. 이런 방법.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색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자, 여기는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고 낭창낭창. 얘도 마찬가지로 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자, 이 부분은 보통 뭐 이 정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하고요. 저도 이렇게 합니다. 예. 근데 다만 요 둥근 부분, 예. 요 앞부분, 요거는 미리 단단히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네. 붙여놓고 완전히 마르고 나서 다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안 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유의를 하시면 되고, 이 상태로 색칠을 해서 끼워 나중에 다시 넣는다. 끼워 붙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 바퀴인데요. 네. 보통 타미야께 이제 폴리캡이 있어가지고 돌아가니까 그 테두리, 그 고무 테두리를 칠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저도... 요 키트는 돌아가질 않아. 어허.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 한꺼번에 좀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붙이질 말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놓고 근데 그 대신에 요 두 개는 붙여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궤도 이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나중에 칠해주면 뭐 훨씬 더 편하다. 자, 그 다음에 요 아프리카 인형입니다. 아프리카 인형인데 이게 사실은 뭐 먼저 인형들이나 뭐 큰 차이가 없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가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조립성이 더욱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를테면 요 팔뚝 같은 거 이렇게 끼는데 네. 옛날에는 이렇게 착 붙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꼬챙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쫙 끼우게 되면은 여기 가리 거기에 보이고, 예. 그다음에 꼬챙이를 딱 끼는데 꼬챙이가 마름모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딱 틀리게 붙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요 상태로 그냥 보통 왜 붙이면서 팔 이렇게 맞춰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맞춰주면 저대로 딱 맞아. 그래서 조립성이 더욱 좋아졌다. 그리고 네. 참고로 이번 보니까 타미야가에서 이 인형을 만들 때 이 예. 포탑의 더미 예. 모컵을 만들어서 그 위에 사람이 앉아갖고 스캔을 했답니다. 어디서 그런 거 알았어? 네, 방송에서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옷주름도 예. 이게 자연스럽대요. 예. 저는 잘 모릅니다만 예.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요런 작업을 하다 보면 사실 뭐 오늘 주제와 별로 관계가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요런 거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요 키트를 바꿔서 하니까 원래 가이드핀 이게 구멍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은 맞아. 남아 있으니까 이걸 메꿔야 됩니다. 여러 형식을. 네. 그래서 요걸 메꾸는데 그럼 퍼티를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요 메꾸는 아주 꿀팁을 하나. 근데 사실은 이거 우리 방송 보시는 분 같으면 한 3분의 2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요 구멍을 한번 메꿔 볼게요. 여기 네. 구멍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일단 런너를 이렇게 잘라요. 네. 자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라이터 불을 붙이면 예. 여기 이렇게 휘잖아요. 쓱 이렇게 밀려서 싹 느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구멍 메우기뿐만이 아니고 안테나도 이런 걸로 만들죠. 네. 예전엔 설명서에 이게 나와 있었는데 요즘은 이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을 뭐 다루면 위험하다. 네. 그래가지고 요런 거 안 합니다. 요새는. 저도 방송에서 예. 라이터 불을 붙이기 싫어서 빼고 말로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걸 가운데 딱 잘라주고 예.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요런 두꺼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원기둥이죠? 예. 그러니까 원기둥이 되니까 원뿔. 뭐 앞에도 좀 잘라주고 여기다가 그냥 꽂으면 됩니다. 그냥 푹 꽂아서 푹 꽂고 그 다음에 무수지 접착제를 이렇게 딱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르고 난 다음에 칼로 딱 떼어내면은 깜쪽 같아요. 네, 저도 진짜 그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붙인 자국도 없이 네.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색칠은 그 색상을 점원 그레이. 예. 점원 그레이인데 뭐
뭐 시커먼 점원 그레이도 있고 뭐 이제 근데 사실은 뭐 타미야에서 나오는 거는 약간 좀 푸른 빛이 도는데 네. 뭐 전 그 색깔이 좋아요 사실. 그 색깔이 좋고 부르스름하게. 예. 근데 바로 이 전차는 이 색이다 예. 라고 하는 뭐 리얼 컬러 예. 이런 것 제가 보면 검정색입니다. 거의 뭐 시커멓죠. 네. 근데 아무튼 타미야의 그 스프레이 TS4번 네. 그 다음에 XF63 네. 또는 라카도료 LP27 뭐 이런 걸 쓰면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네. 그 건십 그레이 예. 그 비행기 컬러 있잖아요. 진한 회색. 예, 건십 그레이인데 원래 건십 그레이가 두 번 나왔죠. 한 번 건십 그레이 시커먼 게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는 좀 회색 좀 밝아진 건십 그레이 2가 또 있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나온 건십 그레이 그걸 칠하면 요것도 거의 점원 그레이랑 비슷하면서 푸른 빛이 좀 더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것도 좀 괜찮지 않은가 싶어요. 그걸 칠해도 될 것 같고. 저는 예. 검정색으로 칠한 다음에 예. 약간 검정색으로 칠한 다음에 클리어 블루, 예. 클리어색을 덮어서 예. 그렇게 해서 푸른빛을 내줍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아프리카 도장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아프리카는 우리 보통 말하는 그 다크 옐로우 있잖아요. 예. 예전에는 뭐 그런 거로 다 칠했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색이 또 별도로 다른 게 있다라는 게 나중에 사료로 밝혀지는 바람에 이제 도료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타미야에서도 그래서 아프리카색을 별도로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아프리카색은 두 가지가 있어요. 1941년도에 사용된 색상, 네. 그다음에 1942년도에 사용된 색상. 그래서 이 1942년도에 사용된 색상은 XF93, 그다음에 LP77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뭐 이건 F형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이건 뭐 41년도 컬러를 해도 되겠죠, 그죠? 그렇죠. 41년도 컬러는 XF92 LP76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 아프리카 컬러는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크 옐로우 같은 걸 써도 되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많이 틀려요. 이 41년도 색상은 좀 브라운에 가깝고요. 네. 42년도 색상은 좀 핑크색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말하는 우리 독일군 보통 얘기하는 둔켈겔프, 예. 그거하고는 좀 색상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이제 인형도 태워야 되니까 네. 인형에는 사실 우리 뭐 부술 계급장 다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급장 데칼이 별도로 나오니까 예. 그 아프리카 군단용 또는 뭐 유럽 전선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걸 해서 붙이면 되는데 이 계급장이 워낙 작으니까 그래서 이 작은데 여백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마크 소프터, 네. 마크 피트를 많이 좀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붙이고 난 다음에 막 면봉으로 팍팍 이게 찍게 되면은 이게 딸려 나옵니다, 되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몇 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생각만큼 쉽진 않아요. 이 계급장 붙이는 게. 예. 그래서 색칠하는 게 더 편하다는. 색칠 어떻게 해 근데 못하지. 다 그렇고, 뭐 훈장도 그리고 해골에 눈깔도 찍고, 뭐 그런 기인들도 계시는데. 근데 색칠보다는 색칠보다 뭐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하니까. 네. 그죠? 근데 그 대신 시간은 좀 더 많이 걸려. 진짜 힘듭니다. 붙이기가. 예. 근데 아무튼 뭐 붙이고 나면 모양은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요 정도 설명을 드린 다음에 요 점원 그레이 장포신 얘를 색칠을 하고 네. 인형 색칠까지 해서 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저희는 요 만들어 놓은 거 보시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